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간입니다. 장 개장하고 16분 흘렀습니다. 이제 기대감들은 높아졌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고요. 소폭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갑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가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 박준현 차장, 김기화 위원 같이 알아봅니다. 박준현 차장께서는 연말에 공략할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 제가 그 이름 자체를 산타가 주는 알파 선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냉면집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재밌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울면도 안 되고, 쫄면 안 되고, 냉면만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굉장히 걱정도 되고, 네. 또 겁도 나고요. 시장이 올라가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또 내려갔나 싶으면 다시 극적으로 또 타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네. 결국 이제 연말까지 제가 박스권 장세고, 그것이 클리프 행어처럼, 계속, 마음을 졸이는 증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은, 역시 저희가 좀 체크 포인트를 잘 잡고 투자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면은 그 중에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알파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부분입니다. 이쪽에 수혜 업종과 종목군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4분기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분기는 또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관련 업종 중에서 다른 어떤 시너지가 나는 그런 어떤 종목이 있다면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 경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엔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조금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수지의 차별화인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의 차별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과 일본의 신용 등급도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율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도 지금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쪽의 의견이 좀 우세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환율을 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일본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민당의 공약을 보면은 경기 부양 규모가 무려 50조 엔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으로 또 쓸 것이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기조는 결국은 연말까지 좀 지속되는 최소한도 12월 중순인 중의원 선거 때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혹은 일본 쪽에서 높은 수입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 텐데요. 그중에서 탑픽 두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4분기에 마트 신규 출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세안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아세안 국가들로도 신규 출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하이마트 인수 시너지도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최근에 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상당히 주가가 밀려났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부품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미국 주택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역시 자회사인 바켓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 증가 면에서는 지금 3분기 대비해서는 약 5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4분기 이익 모멘텀의 턴어라운드인데요. 의류업체를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의류업체는 연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11월 23일부터 백화점 세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섬과 LG패션을 관심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중국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와 동행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줬는데요. 지표가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20%에서 30% 정도는 추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 유럽에서 타이어 교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회사들이 증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C 4분기에 PET 쪽에 그 증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회사인 SK텔레시스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SK 하이니스양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로 알파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에 산타가 줄 수 있는 선물군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기화 위원은 IT 부품주 관심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가 또한 상승률이 높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IT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자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 IT 부품주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최근 상승률이 타 업종 대비해서 매우 큰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터치 관련주들 그리고 케이스 관련주들 그리고 카메라 부품주들, LCD 관련주들, 그리고 FPCB 업종들 이런 업종의 그 업체들이 아주 주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수 자체는 당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률이 큰 이유는 이 회사들의 업체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실적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수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그런 PC 시장이 꾸준히 증가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고급형보다 보급형 위주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도 고급형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보급형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급형 위주의 그런 부품주들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블릿 PC의 수요 증가는 터치 패널이라든지 FPCB 관련 업체들의 매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업종으로는 카메라 업종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업종에서 보시면은 세코닉스, 그리고 코렌, 자화전자, 하이소닉, 그리고 디지털 옵틱, MC넥스, 캠시스, 그리고 옵트론텍, 나노스, 그리고 파트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목들 수가 많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이런 것들은 좀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은 보시면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현재 카메라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 상당 부분 급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 종목별로 이렇게 잘 묶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터치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나노텍, ELK, 잉크테크, 그리고 S맥, UID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도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상승률이 높은 종목 중에 그 업종 중에 하나들이 그 케이스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케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고가이다 보니까는 케이스 자체도 내 폰을, 그리고 내 태블릿 PC를 더욱 이쁘고 좀 독특하게 꾸미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케이스 부품들의 주가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양이라든지 인탑스, 모베이스, 그리고 태양기전 이런 종목들 좀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타 비금속 부품주라든지 FPCB 관련주들, 그리고 LCD 관련주들도 이렇게 업종별로 잘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는 관심 종목에 잘 이렇게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